어떻게 보면 요즘 학생들이 칠판이 안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근시라고 한다면 이 근시 치료로 드림렌즈는 어떤 겁니까? 그게? 네, 드림 렌즈는 자는 동안 착용을 하고 아침에 빼주는 렌즈로 이제 하드 콘택트 렌즈입니다. 단단한 렌즈가 아까 설명드렸던 근시 치료의 원리는 각막 표면 이렇게 이제 볼록한 렌즈 표면을 눌러주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준다면은 이 각막 표면이 약간 평평하게 유지가 되면서 다음날 렌즈를 빼고 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대신에 한 8시간 정도 이상, 8시간 이상 눌러주는 시간도 필요하고 렌즈를 끼고 있다가 안 끼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이 눌러주는 힘이 빠지면서 원래대로 각막 모양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각막 모양이 돌아오면서 근시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눌러주는 힘으로 인해서 근시가 없어지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은 마찬가지로 이 표면을 레이저로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반면 영구적인 부분이고 드림 렌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눌러주면서 성장기에는 이 까만자 각막 모양과 이 전체 장구 길이가 변하기 때문에 근시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라식 라섹 수술을 20세 이전에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드림 렌즈를 쓰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드림렌즈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드림 렌즈의 장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경 없이 맨눈으로 잘 볼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반대로 단점을 바로 말씀드리면 안 쓰고 나면은 다시 이제 안경을 벗은 상태처럼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점은 안경을 벗을 수 있는 장점 외에 근시 치료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장기 때 특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6학년 보통 7세에서 한 12세 정도 나이에서는 근시가 진행되는 게 급소화되는 시기인데 이때 드림 렌즈를 써준다면 근시를 진행하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시 진행을 좀 막을 수 있고 100%다 막지 못하더라도 성장을 조금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드림 렌즈의 단점으로서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렌즈의 기본적인 부작용, 관리 면에서는 때로는 각막 상처가 생긴다거나 각막염, 결막염으로 인해서 좀 불편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바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큰 단점으로 봤을 때는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안경에 비해서는 고가인 상태로 보통 양눈 하면은 평균적으로 병원마다 다르지만 한 100만 원 전후인 고가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보통 한 1, 2년 정도로 잡는데 이게 성장이 우리 신발이 이제 성장하면서 신발이 작아지면 새 신발 사듯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에서는 신발이 맞으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정해진 건 없지만 길게는 렌즈도 3년씩 쓸 수도 있고 근시가 빨리 진행되면 뭐 1년 전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평균 한 1, 2년 정도 주기로 바꿔주게 되는데 또는 때로는 뭐 분실, 파손 이런 걸로 인해서는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렌즈다 보니까 아마 이게 착용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림 렌즈는 보통 어느 정도 협조가 돼야지 가능한 게 어린 아이들은 눈에 렌즈 넣는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쉽사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5, 6세의 경우에서는 하고 싶더라도 협조가 안 되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보통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대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가 되고 또 안경을 벗고 잘 보이는 걸 경험하고 나면은 렌즈 낄 때 협조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또 손쉽게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 렌즈는 어린이에서는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근시 진행이 억제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성인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식 라섹 수술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시가 다시 생긴 성인에서는 다시 안경 끼기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 드림 렌즈 착용으로 이전과 같이 안경 없이 잘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드림렌즈 말고도 이렇게 근시를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치료법 같은 게 있을까요? 과거에는 안경 자체가 근시 치료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안경 자체는 근시를 치료하는 역할은 하진 않고 근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냥 대체제로 사용되는 부분이고, 근시를 진행을 억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한 3가지가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드림 렌즈,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사용되고 있고, 또 저농도 아트로핀이라는 안약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그 농도가, 예전에는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품화된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루에 눈물약처럼 이제 일회용으로 돼 있어서 따서 하루에 한 방울씩 넣고 보는데, 농도 희석은 적당하게 이제 조절해서 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약을 넣어서 동자를 좀 키우면서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약간 눈부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매일 하루에 한 번 저만, 또는 이틀에 한 번 저만, 이런 용법을 조정하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물 자체도 드림렌즈와 같이 근시 진행이 빠른 경우에서는 드림렌즈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소프트 렌즈. 요즘에는 드림렌즈가 하드렌즈이기 때문에 끼고 자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잦은 상처로 인해서 불편한 경우에서는 밤에 끼지 않고 오히려 활동하는 일반 렌즈처럼 아침에 끼고 오후에 빼는 그렇게 소프트 렌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소프트 렌즈는 보통 어린이들한테는 권해드리진 않지만, 이건 어린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시 진행 억제 효과도 있고, 낮 동안 좀 낀다면은 좀 불편감도 줄고 안경도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 렌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방법들이 요즘에는 안과에서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이런 방법들도 어느 게 우리 아이 눈에 맞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이 좋다고 하지만 꾸준하게 눈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뭐 팁 같은 거 하나 주신다면? 네, 보통 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또 이게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첫 번째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게 근시 억제와 근시 진행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외부 활동도 적어졌는데, 이제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봄 되면서 야외 활동,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야외 활동을 해주면 햇빛도 많이 보고 멀리도 쳐다보면서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들 학원 수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요즘 환경 때문에 어렵긴 한데,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해서 뛰어놀고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2번째 방법도 역시 어려운 방법인데, 근거리 작업을 줄이는 것입니다. 근거리 작업은 결국 휴대폰, 그리고 뭐 아이패드 같은 수업,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졌고, 과거에는 책을 많이 보는 것 자체가 근거리 작업에 영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책을 보지 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어려운 방법인데, 그래서 책을 보더라도 일단 휴대폰,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뭐 전자파나 걱정을 많으실 건데, 휴대폰은 한 30분 보시면 한 1, 20분 정도는 좀 눈을 쉬어주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1~2시간 이내로 조금 제한돼서 사용하는 방법을 전해드릴게요.